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천안과 아산을 잇따라 방문해 민심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충청권 현안 사업이나 공약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천안시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 이륜차 12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충청권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한 양원제 도입으로 하원을 세종시에 둠으로써 온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수능시험 일주일 전인 11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아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산과 천안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현충사 방명록에는 충무공의 헌신과 위협을 받들어 위기의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천안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들과는 악수를 나누고 호떡과 도너츠를 먹은 뒤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등 민심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겐 만세로 화답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아산 현충사를 찾았습니다. 헌화와 참배를 마친 윤 후보는 방명록에 불의한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백성만 생각하신 충무공의 헌신과 위협을 받들어 위기의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에서 충청권 현안 사업이나 공약 등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오는 5일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4명 중 1명을 당내 대선 후보로 결정짓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 이륜차 12대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보조금은 최대 경영 150만 원, 소형 260만 원, 중형 290만 원, 대형 330만 원으로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 기업이며 개인이나 사업장 모두 한 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받습니다. 천안시가 내년부터 성실 신고와 납부 등 지방세 발전에 귀감된 법인 2곳을 유공 납세자로 선정합니다. 선정 대상은 직전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마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입니다. 선정된 법인은 표창장이나 유공 납세자 현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충청권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세종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방안으로 양원제 도입을 통해 세종시에 하원을 두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명실상부 행정과 정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세종시. 향후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양원제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용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충청권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국회의 입법권한 독점에 대한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양원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하원은 세종시에, 상원은 지금의 여의도 국회에 둠으로써 국회 분원이 아닌 국회의 완전 이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할 때 저는 기본 개념을 여기 앞으로 하원이 이렇게 제도화돼서 전부 다 내려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회를 온전하게 건설해야지 행정부도 좀 쪼개 있는데 국회까지 쪼개 산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하원이 세종으로 내려와야 되고 여의도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여의도 국회는 상원이 앞으로 만약에 상원이 설립이 되면 상원이 이제 거기에 입지하는 것으로
아울러 성 위원장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광역도시연합을 구축해 광역적 산업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대한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진함석 대전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은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단계별 거버넌스 구축 로드맵으로 1단계는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본부 운영, 2단계는 생활권 행여 관리청 운영, 3단계는 행정통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생존을 위해 수도권에 거듭나는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희명수도 완성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고 지역 주도로 각도관계 협력을 추진하고 메가시티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할 때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 통과 이후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비롯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주일 전부터 세종시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또 수능 2주 전부터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해 학원 등 수험생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 수능 대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세종시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모두 4,149명으로 지난해보다 660명 증가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과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의 주차요금 체계가 전면 일원화됩니다. 이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요금 체계가 달라 불편을 야기하고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비싸다는 시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두 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는 기존 온양온천시장 요금제로 일원화되며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이후 30분은 500원, 추가 10분이 경과될 때마다 2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이러한 주차요금 개정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아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아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아산시는 지식산업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센터 건립 사업 경과를 보고받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배방읍 장제를 일원해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34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세종시가 단전이나 단수와 같은 공공과 민간기관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9,905가구를 발굴했습니다. 이들 가구에는 사회보장급여나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등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세종시는 본격적인 추이가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촘촘하고 선제적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먼 거리를 오가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는 대중교통이 중요한 이동수단인데요.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혜택을 받고 이용하는데 천안시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게 바로 환승 할인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운임을 할인해주는 환승 할인. 먼 거리에서 출퇴근 또는 통학을 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65만의 교통중심 도시 천안. 수도권과 왕래하는 교류 인구에 비해 지하철과 버스 환승 제도가 실시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2004년부터 통합 환승 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을 총합하여 이용수단에 관계없이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이용 방법 또한 어렵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까지입니다. 2005년 천안역이 개통된 이후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통합 환승 할인 제도를 적용하지 못한 천안시. 천안시에서는 환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도권과의 정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연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도권의 사전적 의미는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인데요. 서울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도로교통망 발달과 2004년 인구수 50만을 뛰어넘어 21년 기준 인구수 약 65만 명이 거주하는 천안시. 대학 또한 10여 개 이상이 밀집해 있어 수도권에서 출퇴근, 통학을 하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천안은 현재 정식으로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시민들의 왕래가 많아 통합 환승 할인 제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환승이 3-4번까지 가능해서 먼 거리를 가도 돈도 좀 적게 들고 해서 편한데 천안은 환승 제도가 아예 없으니까 특히 대학생들은 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점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왜냐면 저도 한 20년 동안 자가 운전자인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 대중교통의 이렇게 편리함 그리고 뭐 이렇게 인터랙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상호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서비스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뭐 노선도가 많지는 않겠지만 연계해가지고 무료 환승이 뭐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2022년 천안시에서는 수도권과 환승 할인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알뜰교통카드를 발급해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충남도 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할인이 가능하게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 외에 천안시는 독자적으로 천안시 거주자뿐 아니라 천안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승 할인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2005년부터 천안역 개통된 뒤로 이제 계속 환승이 계속 안 됐고요. 안 된 사유는 지금 수도권 전철 같은 거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이미 수도권에서 요금제가 책정이 되어 있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수도권 통합요금제 자체가 이제 거대해졌기 때문에 천안시가 추가로 연계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계속 변화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되지를 못했어요. 시스템적으로 이제 좀 연결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추진단에서 이제 그 시스템 연계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시행 가능하도록 지금 협의 중이에요.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65만의 교통중심지 천안. 여러 대학과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만큼 시민들을 위한 환승 할인 제도가 빨리 시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 조치원읍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12건으로 이 가운데 36건은 겨울철에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조치원 소방서는 이처럼 겨울철에 증가하는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5개 전략 24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주택이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운동을 비롯해 전통시장과 공사장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 등입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한국 난산업박람회가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국립세종수목원에 있는 분재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난재배자협회 자생난 경영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다양한 품종의 우수한 동양난 300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품평회를 통해 시상식도 진행됩니다. 한편 세종 수목원에 있는 난온실에서도 자생지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동양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오는 2030년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 70%를 목표로 건설 중인 도시인데요. 10년도 채 남겨두고 있지 않은 현 주소는 어떨까요?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을 두 차례에 걸쳐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수단별 분담률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오는 2030년 세종시 교통수단 분담률 목표를 보면 자가용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보행과 자전거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말 기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자가용 분담률은 신도시를 기준으로 45.4%에 달합니다. 전국 7대 특광역시 평균인 30.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자가용 선호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버스 분담률은 뒤로 가고 있습니다. 신도시 기준 7.3%로 특광역시 평균인 20.1%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버스에 투입되는 세종시의 연간 재정 적자가 500억 원을 넘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반면 보행과 자전거 분담률은 전국 최상위 수준이었습니다. 신도시 기준 보행 분담률은 무려 44.5%로 특광역시 평균인 25.3%를 크게 웃돌았고 자전거 분담률은 3.1%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직장과 주거지 간의 거리가 가까운 도시 특성과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비롯한 자전거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인근 도시를 편하게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 정책과 교통수단별 연계 강화 방안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청권 통합요금체계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이어질 필요는 광역교통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교통이용수단, 그러니까 개인교통수단,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어울링이나 전동 킥보드 이런 개인 이동교통수단과의 환승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승용차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 대중교통 분담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교통수단별 목표 재설정과 함께 세종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종시 교통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앞서 교통수단별 분담률을 보면 정답이 있는데요. 당연한 것이지만 승용차 이용은 억제하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선 45.4%에 이르는 승용차 분담률을 낮추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현재 주요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데 세금 징수가 목적이라기보단 대형 건물 소유자가 스스로 교통유발, 그러니까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게 된다면 이제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형태죠. 그 형태에는 뭐 출퇴근 셔틀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여러 가지 감축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종시는 이달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적용 시설물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낮은 대중교통 분담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 비교적 이용률이 높은 대전과 공주 등을 잇는 광역 대중교통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충청권 통합 버스 요금 체계 구축과 광역 BRT 연결을 비롯한 광역 급행버스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루타나 셔클과 같은 수요 응답형 버스의 확대 도입과 자전거나 킥보드 등 개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뜰 교통카드가 그 보행과 자전거를 이용해서 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그 마일리지가 좀 부과되는데 그냥 자가용을 내려놓고 자전거만 이용하더라도
여민전 지역화폐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어떤 깨알 재미도 주면서 이렇게 하는 제도를 한번 운영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편 SK 브로드밴드 세종방송은 시사토크 견제구를 통해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의 현 주소와 과제를 점검해봤으며 오는 6일 이후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BTV 뉴스 김호순입니다. 수도권 전철역사인 아산 탕정역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산시는 지난달 30일 지역 기관장과 철도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탕정역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아산역과 배방역 사이에 들어선 탕정역은 탕정지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총 사업비 339억 원을 들여 건설했습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탕정역 개통으로 10만여 탕정지구 주민들과 탕정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내년에 추진할 예정인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이끌어갈 시민위원 50명을 공모합니다. 시민위원은 예술가를 포함한 전문위원 50명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100인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년 동안 문화도시 조성과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시청이나 문화재단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세종시 거주자로 문화도시 조성에 열정을 갖고 참여가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전담 창구는 세종우체국 2층에 마련돼 전담 공무원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배치하고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를 위한 재반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급 신청은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난달 27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장 접수는 온라인보다 한 주 뒤인 오는 3일 시작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세종시는 관내 손실보상 대상 업체가 식당과 카페 등 모두 6,048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찾아가는 이동 언어교실 톡톡카 사업을 통해 접근성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75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장관상을 받은 아산은 3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세종시민대상 수상자로 최윤묵 서창산업 대표와 김영우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원이 선정됐습니다. 사회봉사 효행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최윤묵 대표는 세종지역 아너소사이어티 1호 회원으로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기부로 기부문화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또 특별 공로 부문의 수상자 김영우 씨는 지난해 9월 갑자기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일상 속 영웅입니다. 한편 세종시민대상은 지역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에 기여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세종시 최고의 영예로운 상으로 올해 수상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충남교육청과 선문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은 지난 30일 충남 온누리 AI 소프트웨어 학생 동아리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동아리 67개 팀 2천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의 성과를 뽐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통해 성과 발표와 전시가 이뤄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